자, 그럼 이제 우리는 그 추론 및 문장 간의 관계로 가겠습니다. 다음 글의 이해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나요? 자, 일단 문제 1, 2, 3, 4 예시를 먼저 볼게요. 철수는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그럼 여기 비유적인 표현이 어디 있어요? 첫째 줄에. 그렇다고 껌값 모아 재벌되냐? 이거 하고 끝에서 셋째 줄. 몸은 장작개비처럼 삐쩍 말라가지고. 근데 문제는 비유적인 표현을 쓴 것까지는 맞는데 현실을 비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논지를 강화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 자기의 논지를 강화하고 있다. 이래야 맞는 거지. 현실 비판은 여기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2번, 3번, 4번은 뭐 읽어봐서 알겠지만 이건 전부 다 맞는 얘기고요. 자, 2번 가겠습니다. 다음 글의 사례로 인용하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네요.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완전한 사랑의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건 유사성이에요. 자, 두 번째로 갑니다. 여기서 그는 동일성이 목표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걸 참 강조해요. 거기서 다시 다음 달라. 그러므로 완전한 동일성은 완성이 아니라 파국이지요. 비록 사랑이 두 사람의 차이에서 비롯된 동화의 열정이고 다름 속에서 같음을 만들어내는 과정이기는 하나 차이를 모두 제거해버린 동일화는 마침내 사랑을 제거해버릴 것이야. 그럼 이 글의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 자, 2번이죠. 마주보는 게 아니라 한 곳을 바라보는 거야. 왜? 지금 포인트가 뭐니까? 자, 두 번째 단락이죠. 동일성이 목표가 아니라 방향이라며. 그래서 같은 방향, 한 방향을 바라보는 것. 이게 가장 좋은 이해가 되겠죠. 자, 명언을 이용하여 다음 시의 본문과 어울리는 부제를 넣는다고 할 때 적절한 것은 그러네요. 인식의 힘, 최승호. 도마뱀의 짧은 다리가 날개 돋친 도마뱀을 태어나게 한다. 자, 인식의 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부제를 넣는 거예요. 절망한 자들은 대범해지는 법이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나의 무지를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경보다는 진리를 더 빨리 파악하게 된다. 이게 뭔 얘기일까 지금? 자, 도마뱀의 짧은 다리가 날개 진 도마뱀을 태어나게 한다. 자, 도마뱀의 다리가 짧아서 그 한계 상황을 느끼고 절망할 때 드디어 날 수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절망한 자들이 더 대담해지는 법입니다. 이해하셨어요? 1번 정답. 이렇게 되겠네. 다음 글이 앞에 나올 내용으로 옳은 것은? 즉, 이 글을 읽고 이 글의 앞에 나올 내용을 찾으라는 거죠. 가사가 처음부터 사대부층에 의해서 생성된 건 아니었어. 그러면 지금 첫 단락 질문이 뭐야? 가사가 처음부터 사대부층에 의해 만든 게 아니라며. 그럼 이 앞에 뭐가 나와야 돼? 그럼 누가 만들었냐 이거죠. 그래서 가사의 창작 계층. 2번 정답. 이렇게 될 거고. 자, 5번 가겠습니다. 다음 미쳐진 부분이 함축하는 의미와 거리가 먼 것은 그랬네요. 삶의 핵심은 만남과 헤어짐이야. 거기서부터 밑으로 갑니다. 나는 온달 이야기를 만남의 가장 극적인 모습으로 보고 싶어요. 거기서 하나, 둘, 셋째 줄. 그러나 사람은 살다 보면 특이한 만남을 몇 번 겪어. 우리가 세상에 산다는 것은 세상과 만나는 상태야. 새로운 환경과 만날 때마다 우리는 만나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경험하게 돼. 온달과 평강공주의 만남을 인간의 근본적 경험의 원형으로 보자는 것이 이 작품에서 내가 전하고 싶은 느낌이다. 그럼 여기서 함축하는 것과 거리가 먼 것은 그랬어요. 온달의 만남은 계산하지 않는 만남이다. 왜? 이게 바로 뭐니까? 가장 신비한 만남. 그잖아.
밑줄 밑에 나는 온다는 이야기를 만남의 그저 극적인 모습을 본다. 선택하지 않았는데도 만나는 신비함. 우리가 만남을 모두 계산하고 만나는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온다는 만남 역시 계산하지 않은 거고요. 온다는 만남은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거다. 아니라니까. 가장 극적인 모습을 보고 싶다는 거니까요. 2번 정답입니다.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자, 6번 가겠습니다. 밑줄 친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보겠습니다. 자, 기억. 뽕잎 먹는 소리가 마치 비 오는 것 같았다. 작가가 되기 위해 많은 책을 읽는 것. 맞죠? 얘도 이제 꼬치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먹어야 되니까. 니은. 체내에 지방질이 충만해서 피부가 긴장되고 윤택하며 엿빛을 띠게 된다. 많은 지식을 쌓은 거 맞고요. 디귿. 누에가 한잠 잔다고 한다. 자, 깊은 사색을 통해서 생각을 정리하는 것 맞고요. 리을. 성가된 것을 고치라고 한다. 작품을 썼다는 얘기죠. 그래서 작품을 창작하는 과정이 아니라 작품을 쓴 거죠, 이제는. 그래서 누에가 고칠 수가 있는 것, 그 작품을 완성이죠, 완성. 그 다음 미음. 공판장에 나가서 평가를 받는다. 그래서 독자의 평가를 받는 것. 뭐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자, 예상 문제 가겠습니다. 자, 주제 파악할게요.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라 그랬네요. 문화 변동을 생물 진화에 비유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문화 변동은 첫째로 생물 진화의 돌연변이처럼 체계 안에서 새로운 문화 요소가 발견, 존재하고 추가되면서 일어나고. 자, 둘째는 유전자의 이동처럼 서로 다른 문화가 접촉함으로써 다른 문화 요소에 전파되어 그 요소로 받아들이는 문화의 변화를 하며. 셋째, 유전자의 제거처럼 어떤 요소가 그 환경에 부착될 때 그 요소를 버리고 다른 걸로 대체시키는 거고요. 넷째, 유전자의 유실이 뭐야? 없어진 거지. 이것처럼 다음 세대 때 잘못해서 후세에 전해지지 못하는 것. 이런 거야. 그럼 이 글의 중심 내용은 그러네요. 그러면 문화 변동의 종류냐? 원인이냐? 당연히 원인이지. 돌연변이처럼 이러한 네 가지 원인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자, 2번 가겠습니다. 위글이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네요. 자, 돌연변이 추가 나와 있잖아, 여기. 그래서 돌연변이처럼 그 다음 줄 문화에 추가됨으로써 나와 있는 거고, 유전자의 이동 나와 있잖아요. 그 이동되어서 변화가 일어나며 딱 써 있고, 유전자의 제거 이거는 뭐야? 유전자 제거처럼 요소를 버리고 다른 걸로 대체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기존 문화의 변질이 아니라 다른 걸로 대체한다고요. 3번 정답. 유전자의 유실 나와 있잖아. 후대 세대에 전해지지 못해졌다는 건 뭐야? 문화 요소의 단절이죠. 다 맞는데 3번 정답. 자, 이 글의 설명 방식은 그랬네요. 인과, 원인과 과정이냐? 원인과 결과냐? 과정이냐? 분석이냐? 이해시냐? 그럼 이게 참 여러분이 볼 때 이게 인과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인과가 아닌 이유를 좀 보여줄게요. 지금 유전자가 유실되는 과정은 이렇게 4개, 즉 유전자의 돌연변이, 이동, 제거, 유실, 4가지로 문화 변동의 원인을 분석하는 거지 이 뒤에 결과가 없잖아. 그래서 이거는 분석으로 볼 뿐 인과는 될 수 없다는 점 기억하시고. 자, 다음 글의 제목으로 옳은 것은 그랬네요. 어느 민족이든 그 민족 고유의 풍습을 가지고 있어.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고요. 거기서 하나, 둘째 줄, 즉 처음부터 셋째 줄, 중간이죠.
우리 민족은 농사 짓는 것을 본업으로 살아왔고, 거기서부터 다시 둘째 줄. 그러니 우리의 생활 풍습은 이 농경 생활을 위주로 이루어졌겠지. 그 예시가 쭉 나오잖아요. 그럼 결국은 뭐야? 우리 민족의 생활 풍습. 뭐 이게 답이 되겠지. 2번 정답. 이렇게 되겠네요. 자, 다음 글의 핵심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그러네요. 읽어보겠습니다. 예술의 민주화는 현대 문명이 개발한 엄청난 물질적 생산 능력을 더욱 확대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며, 그와 동시에 현대 문명의 병폐인 공학 만능주의의 근본적인 극복 없이도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역시 인간 회복 과업의 어려움을 집약하고 있다. 쭉 내려와서 두 번째 단락, 거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그에 반해 예술의 민주화를 진심으로 추구하는 입장은 예술의 본질 속에 인간과 기술 문명보다 다른 차원의 관계가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술의 민주화란 앞서 말한 것처럼 무엇보다 기술 문명의 혜택을 대폭 확대함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빈곤과 질병과 탄압에 굴려서 벗어나지 못한 대중이 예술의 창작과 감상을 즐기게 되는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 그렇다고 해서 물질 기반의 확대에만 우선권을 주고 예술관에 입각한 대중교육의 희망을 거는 것은 민중의 창조 역할을 위축시키는 일을 넘어 정치적, 경제 불평등을 제거하는 노력에도 차질을 가져오기 쉬운 것이다. 자, 이게 이제 핵심 내용이거든. 자, 보겠습니다. 그럼 예술의 구현이냐, 관계 규명이냐, 문제점이냐, 현대 사회에서 예술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냐. 당연히 방향이죠. 지금 내가 아까 읽은 거에서 예술의 민주화는 이러이러함을 참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된다고? 나중에 읽은 거죠. 예술의 민주화를 진심으로 추구하는 입장은 이렇고 이렇다며. 당연히 4번 정답. 자, 이렇게 이어가겠죠. 자, 6번 가겠습니다. 다음 글의 글쓴이가 궁극적으로 주장하는 바는 무엇인가? 자, 둘, 넷, 다섯 번째 줄. 전통 축제가 갖고 있는 제의성을 대책할 수 있는 요소를 찾고 그것에 부합되는 축제를 만들어 나가면 돼. 자, 대체 요소는 상권의 강화도 좋고요. 역사적 인물의 재현도 좋고요. 또 예술적 신미성도 좋아요. 그럼 이게 지금 결론이란 말이야. 그럼 결국은 뭐야? 각 실정에 맞는 지방문화 축제의 개발에 힘써야 된다. 그러니까 획일적인 게 아니라 각 마을에 맞는 지방단체에 맞는 걸 개발합시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2번 정답. 자, 7번 갑시다. 다음 글이 미치신 기억에서 글쓴이가 말하고자 말을 가장 바로 이야기한 것은, 자, 둘, 넷, 여섯 번째 줄이죠. 이제 사람은 물질이 아니라 감동을 원한다. 자, 이런 시대의 요청에 부응해서 그 다음 줄 예술적 문화적 요소를 찾게 된 것이죠. 기업과 문화는 그렇게 만난 거예요. 거기서 셋째 줄입니다. 경제 분야에서 선도적 위치에 있는 나라는 모두 강력한 문화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요. 이런 문화적 이미지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 결정에 강한 영향을 미쳐요. 프랑스 제품이라고 해서 비싼 값을 내면서 프랑스 향수를 사야 돼. 자, 그러면 이제 끝부분으로 옵니다. 자, 마지막 단락이죠. 모든 사람은 나름대로의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국가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우리의 독특한 문화를 가졌고 또 짧지 않아요. 그 나름대로 역사 속에서 사는 것이어서 문화라는 건 우열을 가리기는 힘들어. 그러나 문화의 경쟁력이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어. 그럼 결국 하고 싶은 말 4번이겠지.
무한 경쟁에 맞이하자 우리는 문화적 개성을 살린 고부가 가치 산업의 육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결국 우리의 것을 만들어내자 이거지. 왜? 프랑스처럼 프랑스 향수라고 더 비싸게 사잖아. 그럼 우리의 고유한 브랜드를 만들면 그만큼 잘 팔릴 거라는 거죠. 자, 다음 읽고 무림에 답하시오 그랬네요. 자, 가번입니다. 사회복지정책이 사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리 가운데 하나는 세금을 많이 낸 사람들이 이득을 적게 볼 경우, 그게 가의 마지막 부분, 이것이 그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이런 걸 뭐라 그래? 소극적 자유의 침해라고 불러요. 왜? 세금 많이 냈으면 혜택을 많이 누려야 되잖아.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거든? 세금 많이 냈으나 조금 냈으나 공원은 똑같이 이용할 수 있잖아.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소극적 자유의 침해. 자, 나로 가겠습니다. 나에서는요, 끝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쭉 갑니다. 반면에 사회복지정책을 통하여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바를 할 수 있게 능력을 가질 때는 적극적 자유를 신장시키는 것이지. 이처럼 사회복지정책은 특정 사람의 소극적 자유를 줄이는 대신에 적극적 자유를 늘리는 걸로 거의 결정되지요. 그럼 가와 나의 논지전개 구조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그러네요. 4번이죠. 가에서 논의된 내용을 나에서 반론하고 있다. 왜? 가는 내용이 뭐야? 세금 많이 낸 사람들이 소극적 자유를 침해당한다. 나에서는 현대문화정책은 그게 아니라 적극적 자유를 신장한다. 이 얘기니까 4번 정답. 자, 9번 가겠습니다. 그럼 결국 이 글의 화제는 뭐야? 우리가 왜 사회복지정책을 해야 되는가? 그 정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10번 가겠습니다. 이 글의 제목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랬네요. 인간을 포함하여 모든 생물은 셋째 줄 중간 에너지를 필요로 하죠. 근데 생물이 필요한 에너지는 화학 에너지로서 세포 안에서 유기물이 산화될 때만 생겨요. 그럼 유기물이란 무엇인가? 거기 나와 있죠. 근데 거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째 줄. 셋째 줄이죠. 더 이상 자연적으로 유기물이 생길 수는 없어. 지금은 동물은 식물을 먹이로 해서 유기물을 얻고 박테리아는 사체에서 한편 식물은 유기물은 물론이고 에너지를 모두 스스로 합성해요. 뭘 통해서? 광합성을 통해서.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서 생산되는 유기물 양은 1조 5천억 톤. 이 정도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충분히 소비하고도 남을 만한 양이야. 자, 그럼 이거를 다시 정리해 봅시다. 자, 생물체는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이 에너지는 유기물이 산화될 때만 생기는데, 자, 자연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동물은 식물을 먹이려 생겨요. 근데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내, 유기물을. 근데 이 정도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소비하고도 남아요. 그럼 결국은 뭐야? 광합성의 위대성이죠. 지구의 생명을 떠받치고 있는 광합성. 왜? 이게 없으면 다 죽으니까. 식물의 광합성을 통해서 유기물을 만들어내니까. 이런 거겠지. 자,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랬네요. 자, 11번입니다. 인간의 유전체 개념을 알아내면서 그 얻는 효과로 보기 힘든 것은 그랬네요. 지금 우리는 개념 연구에 이미 뒤처졌어.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빨리 벗어나가지고 국가의 목표를 프로테오믹스 강국으로 재설정해야 돼. 개념 연구의 완성은 유전 질환의 예측, 신약 개발, 이런 쪽으로 획기적 발전을 초래할 것이지만 유전암으로 인한 생명, 윤리적 사생활 문제가 치매 없지 않아. 그러나 프로테오믹스는 뭐야? 유전자가 지령하여 만든
단백질체를 대상으로 유전자 기능 기반을 보내면서 단백질의 고장 기능과 구조 변형, 유무를 가려내어 질병 과정을 추진하는 새로운 고속 분석 기술이야. 특히 의학과 산업적 응용이 넓어 21세기 새로운 생물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어. 게놈과는 달리 연구를 특허화할 수 있고, 그럼 게놈은 특허화할 수 없다는 거잖아. 프로테오미스는 가능하지만, 그러면 인간의 유전체 구조를 알아내면서 얻는 효과를 보기 힘든 것은 인간의 유전체 구조, 이게 게놈이에요. 그럼 2번이겠네요, 그죠? 자, 뭐 말이냐면 선진국의 바이오테크 회사들이 응용 분야에서 많은 특허를 등록할 것이다. 에이, 게놈은 특허를 낼 수 없다니까? 저는 맨 끝에 게놈과는 달리 연구를 특허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뭐야? 게놈은 특허를 낼 수 없다. 이 얘기고요. 자, 12번 가겠습니다. 글쓴이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 제시하기에 가장 타당한 것은? 자, 바로 왜? 그럼 글쓴이의 주장이 뭔데? 왜 우리가 프로테오믹스로 가야 되는가? 그게 주장이잖아. 그럼 근거가 뭐예요? 2번이지. 인체를 구성하는 단백질은 굉장히 많지만 많은 단백질이 어떤 요소로부터 만들어지는지, 기능이 무엇인지 이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지. 근데 프로테오믹스는 이거를 밝히는 분야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쪽 길로 가야 된다. 그 얘기죠. 자, 13부터 14번 가겠습니다. 자, 13번입니다. 이 글에서 글쓴이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그랬네요. 자, 일단 A를 좀 보겠습니다. 자, 대화 양식에서 남녀는 차이가 많이 나죠. 남성은 조용히 혼자 생각하면 해결책을 풀어요. 여성은 아니야. 가까운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위로받고 싶어 해요. 자, 나 B로 갑시다. 자, 미디어 이용도 다르죠. 남성은 뉴스와 다큐멘터리. 자, 여성은 카타르시스를 쓴 드라마를 많이 좋아해요. 자, 맨 끝에 문장입니다. 참된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방면의 우월성을 보이는 남녀의 협력이 필요하다. 그럼 결국 이 글에서 주장하는 건 뭐야? 맨 끝에는 남성과 여성은 문제 해결 방법도 다르고 미디어 이용도 다르지만 결국은 어떻게 하라고? 남녀 차이를 인정하고 협력하라고. 자, 14번 가겠습니다. A에 쓰인 설명 방식과 유사한 것은? 그럼 A에 쓰인 게 뭐야? 대조진부. 남성은 이런데 여성은 이렇다. 차이점이잖아. 그럼 차이점을 가지고 말한 것은 그랬나요? 자, 1번. 이건 분류죠. 종류니까. 2번. 이건 서사예요. 왜? 시간에 따르는 움직임이잖아요. 3번. 이런 건 분석이라고 합니다. 구성 요소. 자, 4번. 서양의 과학적 사고가 물체를 부분으로 보았다면 동양은 요소 간의 관련성으로 보아서 대조네. 4번 정답. 이렇게 되겠지? 자, 글의 논리 가겠습니다. 글의 논리적 구조를 바르게 말한 것은 그랬네요. 기억. 인간은 불을 사용한다. 니은. 인간은 물질을 마찰시키면 열나고 그 열이 불로 변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지금 기억과 니은은 어떤 관계야? 니은은 기억을 한 번 더 얘기한 거지. 이런 걸 부연 또는 상수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디귿. 불을 사용하면서 이럴 수 있었고, 리을 이렇게 해도 됐고, 미음 그래서 이렇게까지 생활권을 넓혔다 이 얘기잖아. 그러면 1번. 니은은 기억의 근거가 아니라 상술 또는 부연이죠. 2번. 니은은 디귿의 첨가이다. 니은은 디귿의 첨가이다. 첨가가 아니라 디귿, 리을, 미음은 다 뭐야? 기억의 결과야. 불을 사용한 결과. 그래서 디귿은 리을의 원인이 아니라 이건 대등이고요. 왜? 결과니까. 같은 결과잖아. 4번.
미음은 기억의 결과이다. 맞습니다. 불을 사용한 결과로 이렇게 생존력을 높였다. 이 얘기고요. 2번 가겠습니다. 다음 글 문제 연결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체계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에는 선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 이게 주지문장이죠. 그럼 그 뒤에는 뭐야? 선택이란 이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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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잖아. 예시죠. 그럼 상세 구체화하고 있는 거고. 자, 그 다음 나 가겠습니다. 선택이 가능한 단어의 수는 몇 개밖에 안 될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을 수도 있어. 일단 둘로 나누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몇 개밖에 안 될 수도 있고 이게 문법적 범주인데 문법적 범주만 쭉 나오는 거잖아. 지금 그 수가 많을 수도 있다. 이거에 대한 예는 여기 지금 없다고요. 그럼 이 뒤에 올 내용은 뭐야? 당연히 그 수가 많을 수도 있다. 이거를 개방적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럼 보겠습니다. 가는 일반화 방식을 취했으나 전체적으로는 구체화를 취했다. 맞잖아요. 처음에는 뭐야? 그 주지문장이 체계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는 선택이라는 개념이 중요하다. 이게 주지문서 일반화잖아. 근데 뒤에 딱 뭐가 나왔어? 예시가 나왔으니까 다시 구체화를 취한 거고요. 나는 가에서 제시한 화제를 둘로 분류하였다. 맞습니다. 폐쇄와 개방. 가와 나는 대등 관계를 이루고 있다. 에이, 아니지. 가는 주지문단이고 나는 상수문단이기 때문에 이건 대등 관계가 아니라 종속 관계죠. 3번 틀렸습니다. 4번 아까 얘기했잖아. 나 뒤에 올 내용은 개방적 선택이다. 왜? 지금 나의 폐쇄만 있으니까 뒤에는 당연히 개방이 와야죠. 자, 3번 가겠습니다. 자, 뒷받침할 내용을 생각한 다음 뒷부분을 써본 거야. 쉽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자, 밑줄 진행 봅시다. 뼈와 살이 조상에게서 물려받았을 뿐 문화라고 일컫는 모든 것이 서양에서 받아들인 것인 듯 싶다. 이 이해가 될 수 없는 것. 1번 맞죠? 2번도 맞습니다. 3번도 외국의 영향이에요. 4번을 봐봐. 70년대 청바지, 통기타, 생맥주 문화는 요즘 유행하는 힙합, 랩 등과 같은 말이 나서지 않게 된 대중문화 현상은 자, 봐봐 지금부터. 우리의 전통적인 판소리나 탈춤에서 뿌리를 찾을 수 있다. 이거 뭔 얘기야 지금? 외국에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우리의 전통에서 나왔다니까. 지금 미치고는 정반대 이야기죠. 4번 정답. 이렇게 갑니다. 자, 주제문과 뒷받침 문장의 결속이 자연스럽지 못한 것은 그랬네요. 주제문장, 인간은 폭력적이다. 다 폭력만 나와 있고요. 2번 갑니다. 영화는 현실을 관객에게 재현시켜준다. 이게 주제문장이에요. 뒤를 봤더니 뭐야? 재현의 방법은 사실이냐 표현이냐. 지금 주제문장은 관객에게 재현하는 건데 예시문단은 뭐야? 제시의 방법이기 때문에 통일성에 어긋납니다. 2번 정답. 3번. 말은 끊임없이 변한다. 주지문장. 그 뒤는 변하는 예가 쭉 나왔으니까 맞고요. 4번. 현사의 특징은 표준화이다. 주지문장. 뒤에 다 표준화가 나와 있죠. 맞는 겁니다. 자, 5번. 기억의 사례로 들 수 있는 것은 그랬네요. 자, 기억, 되다의 활용형을 흔히 잘못 표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랬잖아. 이거 문법에서 배웠어 우리가. 자, 되는 되어의 준말입니다. 되어로 바꿔서 말이 되면 돼. 안 되면 되를 쓰면 된다 그랬지. 봅시다. 보람이는 졸업을 하게 되었다. 되어 말 되잖아. 맞는 거지 뭐 그럼. 깎으면 안 되어요. 되어가 말 되니까 맞는 거고요. 컴퓨터가 자꾸 다운 되어서 말 되니까 3번도 맞는 거고. 그는 어머니부터 착한 사람이 되어라. 되어라가 말 되니까
되라를 써야죠. 4번 틀렸습니다. 6번 가겠습니다. 최근에 인간 복제가 많이 회자되고 있어. 회자라는 게 뭐야? 유명해지고 있다는 거지. 이 용어로 옳지 않은 거예요. 근데 말도 이렇게 복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지. 자, 보여봐. 싸움의 단어의 쌍은 일의 사례에 핵한다. 맞아요. 준말, 본진말이니까. 자, 2번. 온갖. 수두룩하다, 수두룩은 이의 경우이다. 에이. 여기서 표준어가 온갖, 수두룩하다지. 온가지와 수두룩하다는 표준어가 아니기 때문에 2번은 그 이해가 될 수 없지요. 2번 정답입니다. 기억부터 시옷을 논리적으로 가장 잘 배열한 것은? 그러네. 자, 뭐 다 풀다는 가정하에 푸는 거기 때문에 잘 봐요. 지금 동일성과 기억입니다. 일관성이 상황을 갖고 있고 어떤 면에 차이가 나는지에 서 간단히 정리해 보기로 하자. 기억으로 시작을 해서 시옷, 일관성이 달성되는 것이다. 이건 똑같아.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다 기억이고 결론은 다 시옷이에요. 그럼 중간을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 이 문제죠. 자, 그러면 간단히 설명해 봅시다. 물론 동일성이 없이는 일관성을 얻을 수 없어. 그러나 동일성이 일관성을 자동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야. 왜 이렇게 나와야 되냐면 지금 물론 그 디귿이 바로 뭐야? 기억을 다시 받는 말이잖아. 그 디귿이 와야 되고 이걸 뒤집어 엎는 게 바로 뭐야? 니은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뭐가 나오는 거야? 예시가 나와야지. 비유하건대 이렇게 시작하는 거지. 배달 민족과 일본이 섞여 있으면 동일성도 없고 일관성도 없는 거예요. 이들을 봐봐 이제. 그럼 양쪽 다 없는 건데 그럼 어느 한쪽을 또 해놔봐야지, 그지? 그러면 비읍을 봐봐. 이들을 배달과 일본적으로 보내온다면 동일성은 달성했어. 이거 뒤집는 게 또 뭐야? 그러나 미음이지 뭐. 동일성이 됐다 그래서 일관성이 된 건 아니야. 따라서 일관성은 결여된 거지. 시옷. 이게 결론이죠, 바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동일성과 일관성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동일성이 없이는 일관성은 없어. 그렇다고 동일성이 자동적으로 일관성을 되는 건 아니야. 예를 들자면 두 민족을 섞어 놓으면 동일성도 일관성도 없어. 근데 이걸 민족별로 구별해 놓으면 동일성을 달성했으나 뭔 없어? 일관성은 없어. 뭐 이런 얘기죠. 이해했고. 다음 글의 전개 방식이 이끌어볼까? 바른 것은 그랬네요. 겸재, 정선, 뭐 우짜고 저짜고 예시가 쭉 나오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뭐야? 당시에는 혁명과도 같은 것이었고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런 것들을 유산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결국 이 얘기가 뭐야? 그 당시의 인습을 깨고 새로운 걸 창조하려는 것, 그거잖아요. 결국 뭐야? 4번이지. 먼저 예시를 본 후에 귀납 결론을 끌어내고 있는 거고. 자, 기억부터 리을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그랬네요. 역사상 업적을 낸 사람은 사소한 일에 집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큰일이 사소한 일에 집착하지 않게 만들기 때문이야. 뭐뭐이기 때문이야. 뭐가 들어가야 돼, 기억에는? 왜냐하면. 당연한 거 아니겠어?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니까. 큰일 난 사람도 어떤 경우에는 집착하긴 해. 그럼 앞에는 집착하지 않는다라고 뒤에는 집착하는 거니까 역접이죠? 그러나 이게 들어가야지. 그들은 곧 벗어나. 그럼 그 얘기는 또 뭐야? 다시 역접이지. 또 뒤집어 엎어야죠. 하지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사소한 일에 집착하는 여부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벗어나느냐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이다. 역접이니까 그러나 또 역접이니까 하지만 결론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다음 글의 앞에 반드시 있어야 할 내용은 그랬네요. 상기의 홍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럼 앞에 뭐가 와야 돼? 상기가 뭐야? 위에 기록한 홍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럼 위에 기록한 홍보 목표가 나와야지 뭐. 그러면 지금 1, 2, 3, 4를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4번을 봐봐. 2000년도 외교통상부의 대외 홍보 활동은 국제사회에 호의적인 여론을 조성하였고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적인 신인들을 활성시켰으며 세계 각국의 통상 투자 증진을 위한 주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게 뭐야? 이게 홍보 목표예요. 그래서 2000년도 외교통상부의 대외 활동, 그 홍보 목표는 다시 한번 호의적인 여론 조성, 국제의 신인도 향상, 통상 투자 증진을 위한 환경 조성. 딱 나와 있잖아요, 홍보 목표가. 그럼 당연히 4번 이렇게 되는 거고. 11번 가겠습니다. 장점을 갖고 있는 블로그에도 치명적인 위험 요소가 존재해요. 이게 이제 기억이고요. 자, 보기 갑시다. 블로그의 특성을 마케팅과 잘 접촉하면 호의적인 소비자를 통한 무료 마케팅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지만 그만큼 적대적인 소비자 시선도 막기 어렵다는 점에서 모모가 될 수 있다. 아, 이거는 뭐 보기 안 봐도 답이 나오네. 적대적인 소비자도 많다. 그러니까 뭐가 있어?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양날의 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4번 마이다스의 손이 아니라 미다스의 손이라고 이제 바꿔야 될 말이지. 외래 표현을 볼 때는. 자, 12번 가겠습니다. 자, 순서 없는 유형이죠. 자, 기업. 언제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처음으로 수레바퀴를 만든 발명가는 거리를 극복하는 수단을 인류에게 가져다 줬어요. 자, 수레바퀴의 효능이고요. 자, 니은. 그와 마찬가지로. 자, 뭐와 마찬가지로? 수레바퀴와 마찬가지로. 이 말이지 뭐. 글씨는 책으로 발달했어. 책이 나온 거고. 자, 그럼 보면 지금 디귿, 리을은 다 책 얘기예요. 미음을 좀 봅시다. 공간에서의 활동은 수레바퀴를 따라 움직이고 정신은 글씨에 따라 의존하고 있어. 이로써 연락이 가능해지고 화물이 만들고. 그럼 이로써가 뭐야? 수레바퀴의 사용으로써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대충 봐도 미음을 시작으로 해서 수레 이야기가 쭉 나올 거고 그 다음 책 이야기가 나와야지 뭐. 자, 그럼 봅시다. 이제 미음. 공간은 수레바퀴, 정신은 글씨. 그럼 어디로 가는 거야? 기억으로 가는 거지 뭐. 왜? 수레바퀴 얘기니까. 수레바퀴는 거리를 극복하게 되었어. 그 수레바퀴의 사용으로 연락이 가능하고 뭐 수레바퀴가 거리를 극복하는 이해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미음, 기억, 비읍 여기까지 잡은 거고 다 수레 얘기니까. 그럼 그 뒤에 뭐가 나와야 돼 이제? 수레와 마찬가지로. 그럼 뭐가 됐다고? 책이 됐다고. 이렇게 나와야지 뭐. 그래서 그 책 나온 얘기가 뭐야? 니은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그 책 덕분에 어떻게 됐다고? 이렇게 됐다고. 그럼 뭐 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나오네 뭐. 자, 13번 가겠습니다. 빈칸이라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네요. 자, 괄호 바로 뒤에 갑시다. 우리 사회도 이처럼 유연성을 잃지 말아야 성장이 빠를 것이다. 자, 이처럼 뭐뭐처럼 그게 괄호 내용이겠지, 그지? 그럼 포인트는 뭐야? 유연성을 잃지 말아야 된다. 그럼 유연성을 설명을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4번이지. 일단 굳은 건 안 돼. 그러므로 나무가 잘 자라면 물기가 있고 부드러워야 돼. 이것처럼 어떻게 하자고? 우리도 유연성을 잃지 말자고요. 자, 14번 가겠습니다. 다음 글의 전개 방식을 바르게 나타낸 것은 현대 우리나라는
이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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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문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끝부분이죠. 앞으로 한국의 문화는 소비 위주의 문화에서 인간 개발 문화로 바꿔야 할 것이며 앞으로 우리가 나갈 방향이지. 그럼 하고 싶은 말이 뒤에 있겠지. 그럼 앞에는 전제, 뒤에는 결과. 전제와 주지가 되겠지. 왜? 지금 A와 B 두 개를 주고 주지 문장을 찾는 거잖아요. 15번 가겠습니다. 주제문과 뒷받침 문장의 연결이 가장 옳은 것은 그랬네요. 자, 1번. 정신이상자는 외부 세계에 대한 객관적 견해를 가질 수 없어. 그럼 이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뜬금없이 주변에 관심 것 같지? 아니, 말도 안 되는 얘기고. 형제와 모성애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주제문장은 공통점. 예시문장은 차이점이잖아요. 안 되죠. 3번. 우리는 매일 일어났을 때 잠자기 전에 명상을 해야 돼. 그리고 이런 걸 해야 된다.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앞뒤가 안 맞고 지금. 4번. 요거죠 바로. 억압한 사람은 세계를 허망한 의식하고 경험해. 존재하는 걸 보지 못하고 관념을 뿐 현실시하지 못한다. 주제문장과 예시가 일치하잖아요. 16번 가겠습니다. 흐름상 삭제해야 될 것은 그랬네. 봅시다. 국어 순화는 우리말을 순수하게 가꾸자는 거죠. 니은 순화란 이렇고 이렇고 이런 거야. 순수하고 아름다운 말씨로 바꿔 다듬어 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다듬는 건 참 어려운 일이야. 그럼 주지문장은 뭐야? 우리말을 순수하게 바꾸자 라고 해놓고 나서 뒤에 가서 뭐가 나왔어? 그렇게는 어렵다. 말이 안 되잖아. 3번 정답 이렇게 되겠지. 경제 위기, 틈새 공략을 통한 전략이에요. 통일성에 위배되는 것은 그랬네요. 자, 최근 경기 불안과 맞물려 유통이 다변화되고 있고 제품도 세분화되고 있어. 전체적으로 시장이 가격주가 예전 때보다 불투명해지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들은 막대한 자본 투자와 오랜 연구 개발에 걸리는 기술 개발보다는, 즉 이런 것보다는 새로운 영역의 창출, 틈새 시장의 전략에 마케팅을 삼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지금 주제인데 이거의 통일성에 위배되는 것. 1번. 고급화 전략을 위한다. 이건 기술 개발이잖아. 지금 기술 개발이 아니라니까? 1번 정답. 2번. 상식을 깨트리고 초저가 브랜드를 일으키고 있다. 이게 새로운 영역의 창출이죠. C. 3번. C. 기업은 농특산물의 패키지 상품을 전략화했다. 새로운 영역 맞고요. 4번. 작지만 효과적인 시장. 이게 틈새 시장이지. 2번, 3번, 4번은 새로운 영역 창출과 틈새 시장이 맞지만 1번은 기술 개발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18번 가겠습니다. 순서대로 나열한 거. 자, 카드 절도 후의 제목이지요. 이렇고 이렇고 이렇게 이런 거. 자, 카드는 기호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금. 남의 기호를 길러 쓰는 정도. 카드 절도죠. 자, 대도시의 교통신호등은 삶과 죽음 사이에 명명하는 기호고요. 카드는 욕망의 기호입니다. 답 나왔네. 어떻게 풀면 돼? 지금 다는 절도 후의 제목이고 다는 카드 절도잖아요. 그럼 일단 절도가 나온 뒤에 제목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가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 그 카드 절도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그냥 남의 기호를 빌려 쓰는 정도밖에는 느껴지지 않는 모양이야. 근데 그 뒤에 뭐가 나온 거야? 카드는 욕망과 구매 사이의 기호이다. 그럼 당연히 4번 정답. 이렇게 되겠네.
모든 강의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